난지 물재생센터 문제로 지역 주민들 대변해서 서울 측과 상당히 좀 여러 가교 역할을 해 오셨는데 이 문제도 좀 해법이 필요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가 마을회관 건립 등으로 주민들 마음을 좀 달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종의 회유죠. 지금 현재 서울에서 설치해 놓은 물재생센터 중에서 난지 물재생센터만이 유일하게 지하화되지 않고 현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고양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완전한 지하화 그리고 그 위에 공원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협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중앙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죠.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많고 또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법안 처리가 상당히 좀 속도도 지연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상병 특검 또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이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이 현안을 22대 국회까지 넘길 수 없다 이런 게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1대에서 발생했고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젊은 생명들이 하늘로 떠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그 책임을 덮고자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현재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사안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회기를 넘기거나 22대로 넘긴다고 해서 달라질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5월에라도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열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운영위, 과기정통위, 국토교통위, 여성가족위 활동을 하셨는데 네. 22대 국회엔 어떤 상임위를 갖고 싶으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22대 국회에서 내일 1호 법안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상임위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 상임위는 5월 3일에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저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 국감과 그 지난 국감에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나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의 땅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간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아왔는데 이 문제도 역시 미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위를 상반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21대 들어가면서 1호 제 법안이 어린이 안전처의 신설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린이 기금 신설을 제1호 법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상당히 좋아하시네요. 예전에 육아 책도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네. 외모만 봐서는 워낙 미남이시고 또 방송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 하나 안 했을 것 같다. 보통 이제 유권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군 전역 후에 뒤늦게 대학도 가셨고 또 여러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다라는 것도 제가 들었고 또 방송사 아나운서도 좀 늦깎이로 되셨잖아요. 방송사에서 아나운서 활동하실 때도 우여곡절도 좀 있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제 방에 가면은 제 인생 모토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전을 할 때마다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안 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도전하려면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아마 앵커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가 아나운서를 도전할 때 결혼도 하고 첫 아이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다들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라고 할 때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오를 수 있다는 용기를 갖자. 그때 화제가 됐어요. 아니, 결혼하신 분인데 신입 아나운서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하고 싶은 게 도전을 할 때마다 듣게 되는 안 돼라는 말을 나도 오를 수 있다라는 용기로 좀 거침없이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도전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된다 청춘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아파 보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나름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아파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 아픔을 너무 청년들의 몫으로만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기금 신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국가의 자산인 어린이, 청년들에게 많은 예산을 배분을 하고 그 아픔을 같이 분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청년들에게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이런 이야기는 좀 제가 볼 땐 국가로서 책무를 좀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 시절에는 사실 적응하기도 바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4년이 갔을 것 같거든요. 네. 재선 의원의 무게는 좀 이제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재선 의원 한준호 의원에게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시던가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 그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각각 한 20-30%씩 네. 되지만 그 중에는 본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저에 대한 기대감, 그간 4년간 해왔던 성과들, 또 그 성과만큼의 4년을 또 기대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캐낼 때의 그런 집중력과 끈기를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고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그러한 점들이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만큼 그에 합당한 정치력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향 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